2차 전지 뭐 장비 섹터들 보면 또 많은 섹터가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연구를 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면 실적들을 전부 다 쫙 통계를 내거든요. 엑셀 파일에 관련주들 어떻게 통계를 내냐 하면 살짝 보여드리면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 안 났으니까 3분기 실적 보면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 쭉 옆에 있고 또 옆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맨 가에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됐는지 적자로 바뀌었는지 쫙 나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되고 또 자본 총계 또 부채 비율 요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거든요. 요거 만들어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관련 업종 중에 다 비교를 하고 그 중에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 하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종목들이 훨씬 주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재작년 3분기보다 작년 3분기 좋아진 기업은 한 두 종류 보면 코윈테크나 엔시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요 두 종목 정도가 좀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여기에다가 자본 총계가 부채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어렵지만 자본 총계가 크다는 것은 또 그래도 안정성도 있다. 그래서 부채가 더 큰 기업은 또 약간 피하고요. 그럼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0보다 낮은 또 저평가고 또 재작년보다 작년 3분기가 영업이익은 또 좋아졌고 요렇게 보고 또 두 종목 중에 두 종목 다 특징이 있던데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전고체가 나오면 또 게임 체인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본업도 잘 되고 또 미래를 위한 전고체 관련주다. 요런 것까지 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중소형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중에 가장 저평가는 코윈테크니까 코윈테크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윈테크 차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보더라도 에코프로 BM 앞에 차트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9월 달부터 계속 저점을 깨고 하락을 해갑니다. 2차 전지. 그런데 코윈테크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닥을 먼저 잡고 버틴다. 또 실적도 먼저 좋아졌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상한가가 갔죠. 요때 전고체 배터리 장비 납품을 했다. 물론 아직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지는 않고 시제품에 대한 납품이지만 요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먼저 납품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본격적인 양산이 되면 여기에 몰립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품에 납품 들어가는 기업들이 뒤에는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붉어지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차트적으로도 다른 2차 전지 차트보다는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주 코윈테크 설명을 드리고요. 늘 뭐 설명을 드리지만 중소형주들은 뭐 강한 상승보다는 늘 아직은 2차 전지가 업황이 확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훅 움직이면 또 수익 실현하고 또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한다. 그래서 큰 랠리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정도에 놓고 바라본다.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요건 뭐 미래에셋 리포트인데 2차 전지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요 그래프는 다른 게 아니고 맨 왼쪽은 테슬라 4680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LFP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죠. 지금 뭐 워낙 사지면서 좀 캐파를 늘려가는데 저가형 LFP 배터리 요렇게 냈는데 리포트에서는 겹치는 부분에 또 관심을 가져보라 요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좋아지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안쪽에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겹치는 부분 기업들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또 리포터 내에서는 탑픽으로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LNF, PNT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PNT라든가 요런 것들은 뭐 겹치는 중간에 위치를 해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도 중간에 겹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요런 전략도 있다. 뭐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2차 전지 바라볼 때 또 도움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올해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유동성 또 수급 측면에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거다. 요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소형주들은
어쨌든 경제 상황이 약하면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나 업황이 나쁜데 그런 종목들 속에서도 먼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기업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큰 돈들이 움직이는 기업. 쉽게 말해서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채권이니까 빚을 빌려줬는데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식으로. 그러면 부채가 자본금으로 바뀌니까 회사는 좋아지게 되는데 바뀐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환이 될 때 주당 얼마에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도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당 전환 가격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한번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환사채 50억이 주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50억 가지고 있는 세력이 주당 전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요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뭉칫돈하고 움직인 가격하고 주가가 비슷하다. 그러면 세력하고 나도 비슷한 가격에 주가 매수한다. 요런 관점에서, 돈의 관점에서 요런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쉽게 말해서 회사 대표. 회사 대표가 시장에서 주식을 장내 매수한다. 여러분들처럼 돈 주고 같이 매수한다. 회사 대표가 그냥 매수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회사 대표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를 해놓으면 지나고 나면 수익으로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시 중에 회사 대표가 매수할 때 보면 회사 대표가 장내 매수라고 표현이 딱 나옵니다. 사실 이게 공시 이마한데 작게 나왔어. 보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뭐 알려주면 좋지만 잘 안 알려주는 측면도 있고요. 요런 것들. 또 아버지가 대표인데 자식에게 정려를 한다. 정려를 할 때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이 적거든요. 그러면 정려를 할 때 보통 바닥을 형성을 한다. 요런 것들. 요건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장내 매수가 어느 부분에 있고 요거 자세한 거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기법들 또 나열이 돼 있으니까 또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또 오셔서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중소형주 매매에는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